자, 삼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재. 삼재는 일반 우리 일생활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쉽게 가급적이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신살이라든가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기신살,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계속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 삼재는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삼재에 대해서는 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절부터는 흉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흉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사주를 이야기할 때요. 사주를 보는 방법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주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두 글자씩 해서 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기둥이 4기둥이고 글자가 8글자로 해서 사주 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 팔자를 보는 방법은 옛날 당나라 시대 이여중 명서의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이 연을 중심으로 봤어요. 연을. 그래서 연간, 연지, 이걸 간이라고 이걸 지라고 하는데 천간이라고 하고 이건 지지라고 하죠. 일단 이 연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슨 띠면 궁합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 띠로 본 거예요. 띠. 결국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이죠. 태어난 해. 그래서 이 연을 중심으로 봤다. 이게 당나라 시대까지 오다가 그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는 게 옛날 우리 저희 시골 때 보면은 빨간 그림책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꽃 그려져 있고 이렇게 얇은 책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당사주라고 하는 게 있었어. 당사주. 당사주. 그래서 당나라 이효중 명서에 의한 띠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간과 연지 또는 나부보행에 의한 그 자신의 신 이거를 농명신이라고 하는데 이 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주를 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이후에 일간을 중심으로 봐요. 내가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이게 나를 중심으로 보고 나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오행으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양도 있죠. 오행, 음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생극재화라고 해서 이 오행의 극하고 생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풀어내요. 여기에다가 이 사주의 격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그리고 그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보는 게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생극재화와 격국의 용신을 가지고 보는데 뭘 중심으로 봤다? 태어난 날을 보고 결정을 했다. 그 전에 우리 할머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띠궁합 이거는 당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을 보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론이 발전하면서 명리학이 바뀌었는데 연을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일로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서자평의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 이유인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의 생극재화라든가 격국용신 이런 걸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이론이 복잡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보는데 자, 근데 이게 역사가 수천 년 있다 보니까 띠로 보던 게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게 이제 당사주도 남아있지만 지금 당사주 보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주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 대학에서 그게 학과가 개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론을 공부하고 이러한 오행의 생극자라든가 목가토금수라고 하는 생극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격국용신을 통해서 사주를 감명을 하지 이 옛날처럼 그림 놓고 뭐 당사주로 띠궁합 보고 그런 정도는 안 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이 신살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신살. 무슨 뭐 살이 꼈다. 우리 무속인 집에 가면 그러죠?
무당 그 무속인들 집에 가면 무슨 살이 끼었다, 뭐 조상이 어쩌고 했다, 그래서 살을 풀어줘야 된다, 구슬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이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살에 관한 거는. 그런데 이 서자병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건 현대 명리학으로 갈게요.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런 이 신살에 관한 거를 대부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현대 명리학에 관한 책들에 보면 신살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삼재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인호술이면 이 삼합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삼합 이론을 갖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이 12개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항상 이 뭐죠? 삼재에 들어있어요. 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예컨대 4천만 명이라면 1천만 명이 항상 재난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살 이론에 의하면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띠로 중심으로 보던 것이 문제점이 신살이기 때문에 이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 신살은 가급적 채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살의 종류도 수백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다 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대에 와서는 이 신살에 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 명리학에서 전혀 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진 않아요. 자, 여기서도 예컨대 12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12운성에서 나온 12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귀신이 뭐 천을귀인이니 태극귀인이니 막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는 이쪽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신살에 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에서 제가 다 강의해온 게 오행의 생극제어라든가 12운성, 12선설까지 했고 이번에 강의하고 있는 게 지금 신살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자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신살론을 100% 무시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알고 무시하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명리학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 크게 보면 옛날에 띠로 보던 것에서 일로 바뀌었고 옛날에 신살 위주로 많이 봤던 것이 지금은 음양의 오행의 생극제화라든가 격국이라든가 용신 이런 것에 의해서 감명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 보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공부가 이론이 정립되지 않던 이 신살 이론은 현대 와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요즘 대부분의 이제 명리가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재를 공부할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이 삼재에 관한 것은 온 국민이 관심 있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삼재에 관한 이론을 보면 먼저 우리 12운성을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2운성은 12개예요. 절, 태, 한자로 쓰면 또 난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근데 한자로 써야 이게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한자로 다시 쓸게요. 절, 태, 양, 생, 욕, 때, 녹, 왕, 쇠, 병, 사, 묘. 12운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운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묘가 뭐죠? 당연히 우리가 묘지 가면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결국은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은 뭐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이 세상과 끊어지고 또 새로운 윤회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면 끊어진 자리에서 태가 뭐예요? 아이가 임신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생긴 거고 양은 뱃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생은 이 세상에 나온 거고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죠. 목욕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장을 거듭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는 우리가 관대라고 하죠. 옛날에 보면 관대.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옛날 구식 결혼식 할 때는 이 관대 차고 뭐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리고 결혼식 하잖아요. 옛날에는 과거급제에도 다 관대 차고
그러고 나서 조정해 나갔죠. 출산을 한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식들이 커서 공부하고 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뭐죠? 정장을 입고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 관대까지는 보다 이 가정에서의 성장기고, 자, 사회에 나가서 녹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할 때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 나오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절대양은 우리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생육대 이후에, 자, 태어나서 생육대, 노광색,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쇠에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병들면서 이렇게 이제 묘에 묻힐 때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삼재를 여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삼재를 여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삼재. 그래서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혀 있는 이 단계를 우리가 삼재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꺾여가는 시기다. 그거를 삼재를 대입했으니까 이때 삼재 때는 뭐예요? 내 인생이 이제 병들고 죽고 무덤에 묻히는 시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막 더 열심히 잘 나가든 이때는 이 노광세는 내가 사회에서 한참 열심히 일하고 막 승진하고 잘 나가고 이때처럼 활동을 하면은 삼재 때 어떻게 되세요? 무리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산을 등산한다고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해보세요. 당장 관절에 무리가 오고 다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다?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우리가 넘어져도 쉽게 다치고 우리가 이제 눈길에 넘어져도 젊었을 때는 반사신경이 있어서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연세 드셔서 들면 뼈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엉덩이 맞으다가 이 고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 때는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새 병들고 죽고 병사하며 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꺾여지는 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의미로 삼재를 이해를 해야지 삼재 하면은 막 무슨 살이 끼고 마가 끼고 하기 때문에 구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자연 질서가 우리가 어떤 가장 절정기를 지나고 꺾여진 시기는 우리가 조심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야지 겁을 주고 이때 뭐 액을 풀어야 되니 구술해야 되니 이런 맛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자연 질서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띠러보던 그러한 이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12운성인데요. 12운성인데 자, 요거를 12신살로 푸는 게 있어요. 12신살로 푸는 게 있는데 자, 겁재천이에요. 겁살, 잿살, 천살이고 그 다음에 지년월이에요. 쥐살, 연살, 월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노광세는 뭐냐면 망신살이라고 했죠. 장성살, 망신살, 장성살, 그 다음에 반한살.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왜 가장 왕성 일할 때 망신살이 낀다고 그랬죠? 가장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윗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신당할 수도 있고 가장 최고로 자기가 지위에 올라왔을 때보다 장성처럼 스타처럼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다가 은퇴하고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 꺾이는 직장에서도 이제 쫓겨나고 꺾이고 그런 자리는 뭐예요? 반환이 뭐예요? 말 안장에 올라서 터벅터벅 돌아오는 자리.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여유로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좀 살다 보면 병이 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역마살도 있고, 그 다음에 역마가 있고, 그 다음에 육회가 있고, 무덤에 묻히면 화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화. 이게 12신살의 역류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우리 12운성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로 보면 된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12신살에 역마, 육회, 화개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구슬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보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삼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삼재란 계절에 비유하면 혹한기와 같아서.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혹한기 같죠? 물론 이제 절태양은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기는 이게 여름에 이제 노광새는 가장 활발하게 할 때는 여름이라고 하면 여기는 봄이겠죠. 여기는 겨울이겠죠. 병사면은 뭐요?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다? 가을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어쨌든 혹한기 같아서 만물의 성장이 위축되는 거죠. 가을 되면 모든 것이 여름 되면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 되면 팽창하는 거죠. 봄에는 위로만 올라가죠. 근데 여름 되면 팽창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고 나서 가을 되면 꽃이 피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딱딱해지면서 위축이 되죠. 수축되는 거고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씨앗으로 저장되죠. 더 응축돼가지고 응고되는 거죠. 이것처럼 응축되고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매사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 부자연스럽고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서민이나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모두 뭐다?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도 나이 들면은 몸이 약해져서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든 간에 이 인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세태기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주는 게 삼재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쇠약해지는 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삼재 정의까지 하면 자, 삼재의 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인재가 있어요. 자, 인재를 보면 사업의 실패, 그러니까 사람으로 일어난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사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나 부진으로 인한 손해, 금전거래, 사람과의 금전거래하죠. 빌려준 돈 못 받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넘어가거나, 담보로 제공했다가 내 집 넘어가고, 그렇죠? 투자한 자본이 묶이거나 회전이 안 되어서 일을 먹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 또는 파산에 이르는 거.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재가 있다. 자, 둘째는 관제는 뭐냐면, 자, 이건 사람과 관계나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로부터 형액을 당하는 거예요. 형벌이라든가 소송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런 국가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제수다. 셋째는 이제 우환인데 그 밖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고라든가 그 밖의 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또는 수술 같은 신액, 우리 몸에 일어난 액이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이와 같이 뭐 신액이라든가 질병을 겪어서 우환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 삼재에 속하는 거죠. 결국 보면 뭐냐면 삼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재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그걸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삼재는 뭐야? 온갖 안 좋은 건 다 망라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어떤 손해,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인한 어떤 처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또 내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환들 이런 것들을 토탈하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사주를 봤을 때 띠로 봤을 때 연으로 봤을 때 그 띠로 봤을 때 모든 게 뭐다? 약간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사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제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꺾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라는 정도의 경고 사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고 사인. 그러니까 너무 이 삼재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삼재에 무슨 액땜하기 위해서 구슬해라 마라 이런 것에 수천만 원짜리 쿠팡 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 사인을 보면 돼요. 우리 명리학인 입장에서 보면 삼재라는 것은 신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너무 막연한 신사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어르신들이 삼재팔란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삼재팔란. 근데 삼재팔란이 보면은 8가지 재앙이 있는데
부모 병환의 근심, 질병으로 인한 근심,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형제 근심, 손주의 근심, 손해보는 거죠. 도적의 근심, 그 다음에 여난, 남난, 이제 여자, 남자 이 사이에서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 근심거리들, 쟁투, 시비, 관제 구술, 뭐 이런 근심을 말한다. 그래서 삼재는 12년마다 돌아오고 3년을 이룬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재는 자 크게 말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삼합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먼저 우리가 목부터 할게요. 자 삼합이라는 게 세 가지 띠가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합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는 잘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궁합은 좋다. 뭐 보지도 않고 한다. 이게 삼합이 결국 뭐냐면 4년 차이로 이루어져요. 4년 차이로. 예컨대 자 우리가 목을 구성하는 건 뭐냐면 해, 묘, 미예요. 해가 뭐죠? 돼지의 자죠. 묘가 뭐죠? 토끼예요. 미가 뭐냐면 양이에요. 그래서 돼지, 토끼, 말, 이제 양. 그래서 돼지, 토끼, 양. 요것이 모이면 뭐다? 목을 만들어내요. 목. 그래서 해묘미 목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띠 궁합 볼 때도 돼지띠하고 토끼띠는 볼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토끼띠와 말띠도 볼 필요 없다. 토끼띠와 그다음에 돼지띠와 양띠는 볼 필요 없다. 자꾸 양이라고 하는데 양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이 해묘나 해미나 묘나 미나 전부 이 띠를 볼 필요 없다. 궁합을 볼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궁합 이야기할 때 겉궁합을 이야기할 때 이 띠궁합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속궁합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옛날에 단순하게 봤을 때 이 태어난 연도로만 한번 봤을 때 각각 4년 차예요. 자, 4년 차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2지 다 외우시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에서 보면 해에서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묘가 네 번째가 있죠. 그 다음 묘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해에서 보면 해 빼고 하나 둘 셋 넷 묘에서 하나 둘 셋 넷 미. 그래서 해 묘 미가 뭐다 각 4년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 4살 차이면 볼 필요 없다 그러죠. 궁합을. 이거 뭐냐면 삼합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인오술이라고 해요. 인오술. 자, 인은 뭐죠? 호랑이죠. 범, 오는 말, 술은 뭐죠? 개. 그래서 범띠, 말띠, 갤띠는 궁합이 잘 맞는다. 같은 논리예요. 각각 이것도 4살 차예요. 자, 인에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4개 만에 5가 오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오면 개띠가 4번 만에 와요. 그래서 인오술이 오고 목, 화, 토가 있죠. 토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금은 사, 유, 축이에요. 사가 뭐죠? 뱀이죠. 유가 뭐죠? 닭. 축이 뭐예요? 소띠. 그래서 사유축 금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띠는 뭐다? 역시 4년 차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 있는 게 뭐냐면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이거 뭐냐면 모여서 수를 만들어낸다.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은 뭐죠? 원숭이죠. 자는 뭐죠? 쥐죠. 지는 뭐죠? 용이죠.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자띠는 역시 4년마다 이 간격이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띠가 내는 궁합을 볼 필요도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겉궁합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 그래서 삼합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은 삼합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죠. 일단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다 외우시고 자가 쥐띠, 축이 소띠고 인이 범띠고 묘가 토끼띠고 진이 용띠고 사가 뱀띠, 오가 말띠, 미가 양띠, 신이 원숭이띠, 유가 닭띠, 술이 개띠, 해가 돼지띠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이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건 다 하신다면 이건 외우시면 돼요.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인호술,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띠궁합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자식 누구는 무슨 띠야 물어보고 뭐 이쪽 자식은 무슨 띠야 물어보면 여기 해당되면 궁합 볼 필요가 없어. 이게 뭐냐면 겉궁합이야. 띠궁합.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합의 근거에서 삼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여기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